보시면 알겠지만 무보형물의 비율이 보형물을 사용한 수술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이었던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80%, 5케이스 중에 4케이스가 무보형물 포성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 중에 특별히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비율도 높고 실제 케이스 숫자도 좀 많은 편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과거 한 2년 전 영상인가요? 3년 전 영상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최근 뭐 3개월간 한 숫자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봤더니 대략 55%가 무보형물이었고 45% 정도가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매달 그 이전 달에 수술했던 내용들을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들을 주로 했고 어떤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강점 혹은 자주 하는 수술이 뭔지 궁금해서 무보형물로 하는 케이스와 보형물로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맞춤 보형물을 쓴 케이스 그리고 일반 보형물을 쓴 케이스를 좀 나눠서 계속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들을 다시 이제 그래프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저희 병원에서 했던 포성형 환자들의 각각의 비율들을 나타내는 표예요. 녹색 같은 경우가 무보형물 수술의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 실선이 보형물을 사용한 코성형의 비율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점선으로 나타난 두 가지가 맞춤 보형물 그리고 일반 보형물 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보형물의 총합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무보형물의 비율이 보형물을 사용한 수술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이었던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80%, 5케이스 중에 4케이스가 무보형물 포성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닥터롬 성형외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율이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렇게 무보형물 코성형의 강점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병원은 이제 무보형물로 이 정도의 비율이 된다라고 하면 좀 깜짝 놀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좀 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성형을 해본 경험들이 많고 그 부분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무보형물 수술을 권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무보형물 코성형을 원하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형태의 수술이 늘어나는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예전에 전공의 때 선배님들을 뵐 때면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개업했을 때는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어떻게 정한 것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혹은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수술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시고 어떤 특정 한 가지 수술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권위를 얻고 하시는 걸 보면 이런 전문 분야는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눈성형 그 중에서도 어떤 앞트임 복원만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서 앞트임 복원을 전문 분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앞트임을 해서 뭐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나는 좀 더 이제 미용적인 것보다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의학적인 헌신 이런 것 때문에 앞트임 복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막상 대답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 환자들이 자기한테 많이 왔고 그 수술에 익숙해져서 전문 분야가 됐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해당 분야의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리고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분야가 전문이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적인 부분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위암이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들이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암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흔한 병은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위암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막상 미국 의사들은 위암보다 대장암을 훨씬 많이 보거든요. 내가
내가 어디에서 의사가 됐고 어디에서 개업을 했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전문 분야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임상강사 펠로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에 어느 정도 교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텝을 밟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성형외과 모든 영역 파트의 교수님들에게 타사를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 분야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개는 그 과정도 대학병원에서도 티오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당장 뭐 내후년에 얼굴뼈를 다루는 교수님이 은퇴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고 또 그 교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남게 되는 환자들을 이어받을 교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전문 분야가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냉소적일 수 있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주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2층에 주차하고 싶어서 2층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다가 좋은 자리에 자리가 나면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좋은 영역의 전문 분야로서 이제 교수가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빙글빙글 돌다가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거기서도 빈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문 분야는 이렇게 좀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어떤 이상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의학은 어쨌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코 수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환자들이 눈 수술을 하고 싶은 환자만 와요. 그러면 나는 쌍꺼풀 수술만 막 1000개, 2000개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코 수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는 환자에 의해서 혹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자기 전문 분야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환자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쌓게 되는 경험이 결국에는 명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이 결국에는 더 나은 성취를 이뤄내고 나중에 더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의사로서 커리어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하느냐? 내가 코수술을 많이 해서 좀 실력이 쌓였어요. 근데 같은 코 수술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결국 나의 선호와 수술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도 성취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의 방향 자체가 과한 느낌의 사람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게 하는 게 저의 선호와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저기 평양냉면집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이런 방향의 수술, 이런 환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제가 잘하는 것, 또 좋아하는 거를 영상으로 자꾸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보형물 코성형 영상을 보고 무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고 과거에 늑연골 없이 수술할 수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고 늑연골 사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또 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수술을 하고 그 수술에서 결과를 내고 결과를 낸 환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러한 유형의 환자들이 모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의 수술들의 케이스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영상을 다룬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자랑 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저한테 모여야 제가 원하는 방향의 수술을 더 많이 하고 환자분들 원하는 방향으로의 수술을 또 받게 되고 뭐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저도 거기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도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게 되니까요. 무보형물을 고려하시는 분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은 코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저와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